인간의 마음 깊숙한 층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에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는 우리의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상징, 이미지, 그리고 주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층은 칼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으로 우리 진화 과정에서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심리적 유산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는 영웅, 어머니, 현자, 심지어 그림자와 같은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습득하는 경험들과는 달리 원형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닐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따라옵니다. 닐은 우리가 세상을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구조로 보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화, 전설 또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공감을 느낄 때 사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다른 문화와 시대에 나타나는 이 원형들의 영향력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인 무의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기억과 개인적인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잊히거나 억압된 것들입니다. 반면 집단 무의식은 개별적인 인간에게 의식된 적이 없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유전된 내용의 저장소입니다. 마치 우리가 모두 보이지 않는 책을 지니고 있으며 이 책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모두가 이를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꿈의 세계에서 이러한 깊은 내용에 접근하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꿈이 단지 개인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며 집단 무의식의 측면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장 계시적인 꿈 중 하나에서 그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집을 보았습니다. 상층부는 일상적이고 친숙한 공간으로 의식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간은 고대적이고 어둡게 변해갔으며 가장 깊은 층에서 그는 정신의 원초적이고 조상적 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집단 무의식을 상징하는 비유였습니다. 이 발견은 전환적이었습니다. 융에게 무의식은 단순히 억압된 경험의 저장소가 아니라 꿈과 환상 속에서 상징과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율적이고 풍부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그는 환자들의 꿈과 전 세계의 신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편적인 원형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현병 환자들에게서도 이러한 보편적 주제와 신화적 존재가 자연스럽게 등장했으며 닐이 이러한 내용을 접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융에게 근본적이었습니다. 그는 집단 무의식 속 원형들이 심리적 본능과도 같으며 인간의 행동을 안내하는 유전된 패턴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본능이 생존과 번식을 알려주듯 원형은 우리의 감정적, 영적 경험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 원형들 중 일부는 그림자와 같이 억압되고 미지의 충동을 나타내며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남성의 정신에 있는 여성적 측면과 여성의 정신에 있는 남성적 측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기, 셀프는 정신의 전체성과 통합을 위한 중심으로 융이 가장 중요한 원형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셀프는 전체성, 즉 정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인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여정을 나타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을 대면하고 수용해야 하며 그림자를 통합하고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융은 만다라라는 대칭적 패턴이 있는 원을 사용하여 자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는 각자 우리가 추구하는 전체성과 통일성을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융은 이러한 숨겨진 정신의 측면을 탐구하고 드러내기 위해 활동적 상상법, 액티브 이매저네이션, 과단어 연상 테스트와 같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무의식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정신을 자율적인 실체로 보았으며 상징적인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융 자신도 필레몬,
이라는 상상의 가이드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융에게 이러한 인물들은 무의식의 객관적인 표현이었으며 무의식이 단순한 의식의 창조물이 아닌 독립적인 실제로서 스스로의 삶을 지닌 신비와 가르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각각의 발견을 통해 융은 정신적 객관성이라 불리는 것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무의식의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며 의식의 의지와 독립적이라는 이해를 말합니다. 그에게 이 상징과 원형들은 단순한 환상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정신 구조의 근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을 대면할 때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인식하고 통합할 도전에 직면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더 진정성 있고 통합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무의식과의 대면은 강력하지만 우리 자신 안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려는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포함한 이러한 원형들과 접촉하는 것이 자주 우리가 피하거나 억압하는 부분들,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면모들이나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미지와 모순되는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융은 진정한 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어두운 요소들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닐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고 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에너지와 잠재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화는 그렇게 내면적 화해의 여정으로 의식적인 나와 무의식이 함께 걸으며 조화로운 전체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셀프, 정신의 중심에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우리를 더 완전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융은 이를 영적인 모험, 즉 깊은 내면의 여정으로 묘사했으며 각 단계가 우리의 깊은 본질과 진정한 목적에 더 가까워지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정신적 실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융에게 정신은 물리적 세계만큼이나 현실적이었고 따라서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필레몬과 같은 무의식의 인물들과 대화할 때 이는 단순한 상상의 창조물이 아니라 무의식의 자율적인 측면과 접촉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꿈속이나 활동적 상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내적 가이드로서 의식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통찰과 지혜를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융에게 필레몬은 단순한 상상의 창조물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상징적 표현으로 깊은 가르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물들이 고대의 지혜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일깨워주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상징들과 인물들을 환영함으로써 융은 정신을 살아있는 풍부한 차원으로 자아 탐구와 개인 실현을 위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보게 했습니다. 개성화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이 단순히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될 때 우리의 더 깊은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동반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융은 개성화의 길을 따르며 모든 자아의 일부분을 통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향한 길임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인간 조건의 본질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내면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 두려움, 그리고 의미를 추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집단 무의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 기쁨, 그리고 도전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쓰여온 보편적인 이야기의 메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지 우리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영혼과 연결됨을 느낍니다. 우리는 더 큰 직조물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며 각 실은 하나의 생명, 꿈, 열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웅의 용기, 현자의 지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림자의 갈등과 같은 원형을 통합할 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닐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전형적 여정을 계속하게 해줍니다. 융은 이 통합을 통해 개인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며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자아가 중심에 서게 하여 삶이 깊은 목적 의식에 의해 인도되도록 합니다. 이전에는 갈등이었던 것이 이제는 조화로움이 되고
그림자였던 것이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변형은 세계에도 필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아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은 완전함의 본보기로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진정성을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의 존재는 집단 무의식을 통해 빛과 균형을 제공합니다. 융은 이것을 일종의 영적 연금술로 보았으며 개인의 변형이 전체에까지 울려 퍼져 물방울이 떨어질 때처럼 파장이 넓게 퍼져나가 모든 것을 감싸안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집단 무의식은 인간 잠재력의 무한한 저장소로 우리가 이를 탐험할 용기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은 우리 삶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우리의 개인적 딜레마가 공유된 탐구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개성화는 개인의 목표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사명이 되며, 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로 깨어나는 것이 결국 세상의 영혼을 깨우는 것임을 남겨줍니다. 융의 유산은 계속해서 메아리치며 우리에게 심연 속으로 들어가 그림자를 껴안고 원형의 지혜로 우리 길을 비추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의식과 무의식, 개인과 집단을 잇는 다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완전해짐으로써 결국 인류 전체의 깨달음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해짐으로써 우리는 인류의 영원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아인식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그림자의 일부를 통합할 때마다, 우리 안의 원형을 인식할 때마다 이는 개인 여정을 넘어 집단 정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융은 의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삶을 통해 모든 이가 자신의 진실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기여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단 무의식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를 오래된 패턴에 얽매지 않게 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창조할 기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상징과 의미로 가득 찬 풍부한 직조물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 이야기를 짜는 직조자이기도 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우리가 온전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빛을 가져다 준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여정이며 끊임없는 변형과 깨달음, 영감의 작업입니다. 융의 심리학, 원형,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매혹적인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으시다면 채널에 가입하세요. 이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우리의 삶에 미치는 심층적 영향들을 파헤칩니다. 좋아요와 공유, 알림 설정으로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자기 인식과 더 의식적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떠나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